자주 묻는 질문 중에 손해사정사, 변호사 사무실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합니다. 손해사정사는 글자 그대로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직업이에요. 변호사들처럼 뭐 합의 절충을 하거나 하의를 하거나 또 어떤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죠. 즉 무슨 얘기냐면 마무리를 못해요. 이게 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뭐 무턱대고 소송 가지는 않습니다. 실익을 따져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허리가 아파서 2주 3주 나왔는데 소송해 주세요. 이거 사실 못합니다. 이게 소송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상사고 경우는 뭐 1년 2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? 신체 감정도 받아야 되고 인지다 송달료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찻대고 포대고 그러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. 다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 2주는 나왔지만 MR 등도 찍어가지고 신경이 눌러가지고 목 유압술까지 해야 된다. 그래서 추가로 이게 장기적으로 치료도 가고 또 이분이 가실도 없고 뭐 과거에 특별히 교양력도 없고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막 1억이 된다. 이런 경우는 소송 실익이 있어요. 도저히 이 사람 치료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눌러가지고 뭐 성형술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뭐 유압술까지 해야 된다든가 일정한 한시장애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좀 가능성이 그래도 될 것 같다.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매사고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손해사정인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수술 때문에 사실 별로 크게 남는 건 없겠죠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사고 당하신 분들 그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. 경매사고도. 손해사정인들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 것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뭐 그쪽에 실무자가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저기에 이제 합의하는 방법도 있고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천천히 합의를 해서 뭐 3년의 시간이 충분히 설명 시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합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게 그 법률사무소의 그 강점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사망 사건이든 뭐 식물인간 사건이든 특수손상에서 전신마비가 된 환자든 그래서 손해사정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간에 그 실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게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자주 접근하는 것이 그 의뢰인하고 그 당사자들 또 유족분들 실무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자주 전화하고 통화하고 기록도 확인하고 그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유튜브나 뭐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인데 뭐 광고성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최고라 이렇게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저 사람이 청구 취지를 할 수 있을까? 계산 못할 것 같아요. 말은 잘하죠. 말은 신체 감정이 이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 오냐 안 나냐에 따라서 금액이 매우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. 판결 실제 사례인데 사지마비 환자예요. 사고일로부터 지금 판결 1심까지 5년 걸렸거든요. 근데 20억 나왔어요. 그러면 이자가 연 5%인데 20억이면은 1년이면은 1억 2천이에요. 5년이면 얼마예요? 6억입니다. 6억. 그러니까 26억을 받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실제 사건 판례. 이런 큰 사건들은 손해사정이 해결 못합니다. 예. 개호비, 항우치료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의 약관을 식물인간이든 전신마비 환자든 약관 기준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루 8시간 1인 8시간 이하만 인정해요.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통 보면 뭐 6시간 해야 된다고 8시간은 절대 인정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고액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자동차 그 보험 약관 기준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데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다음에는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